안녕하세요.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.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가진 채 중소기업에서 월 300만 원 첫 월급으로 사회 경험을 시작했지만 직장 다닌 지 9년 만에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회사를 퇴사하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월 300만 원으로 월세 내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?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 20억 이상은 돼야 은퇴를 하지 라고 말을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파이어족이 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. 왜냐하면 소비 지출 성향이 크기 때문이죠. 저는 마음만 먹으면 월 100만원 아니면 월 50만원 이하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게 남들보다 악착같이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드머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파이어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역설적이게도 돈이 많은 사람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제가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투자를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불려진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보다 더 높은 월 저축액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. 한창 돈 모으는 시기 3, 4년 동안 저는 월 500만원씩 저축을 하였습니다. 회사 월급 300만원인데 어떻게 500만원이나 저축했냐고요? 저는 기숙사 살기도 했고 회사 퇴근 후와 주말 내내 배달 부업해서 25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. 그중 50만원은 식비로만 사용해서 월 500만원의 저축을 할 수가 있었죠. 월 저축액이 투자할 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현금 흐름이 높으면 하락의 공포를 남들보다 더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만약 투자금 3천만원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공포에 매수한다면 그때 드는 생각이 이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원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남들보다 싸게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매수했다가 더 하락해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월 저축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돈으로 큰 부를 얻기 위해 투자금을 늘리는 것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입니다.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1인당 월 저축액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러니 소액 투자자가 많고 몇천만 원을 하더라도 하락하여 공포를 느낄 때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몇십 년이 날아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. 자산을 불리고 계층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월 300만원 이상은 저축을 할 줄 알아야 투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월 100만원 이하로 저축하는 사람은 투자로 돈 버는 것보다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월 저축을 늘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. 사람들은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물가가 높다라는 환경적인 탓을 많이 합니다. 본인은 명품 같은 거 안 사고 평범하게 생활할 뿐인데 돈이 안 모이는 게 이상하다고 말이죠. 그런데 자산이 없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. 왜냐하면 남들을 제치고 계층 이동을 하려면 남들보다 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. 저렇게 돈이 없다면서 사회타 산 사람들 대부분은 깨끗한 오피스텔에 월세 70만원 이상 주고 살고 있습니다. 아니 아파트도 아니고 원룸에 사는 것도 사치라고요? 네, 자산이 없으시다면 낡은 빌라나 고시원, 옥탑방, 반지하 같은 곳에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. 여러분이 어릴 때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인정해야 돈을 모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는 예전처럼 은행 이자가 높지 않아 적출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고 취업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계층 이동이 예전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돈을 못 모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말을 하죠.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비를 줄이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잘 사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돈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. 저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중소기업 나와도 배달 부업과 같이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예전보다 소득을 쉽게 늘릴 수 있고 미국 주식이나 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빠른 부를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옛날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집 사기 위해 단칸방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돈 모으잖아요?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. 결혼하고 애 낳으면 돈 못 모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핑계입니다.
돈 없는 신혼부부가 아파트에 살고 남들이 다 하는 아이들 교육비에 지출하면서 돈 모으기 힘들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아이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편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남들보다 더 참지 않으면 남들을 제끼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혼해도 미래의 노후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참을 각오만 한다면 최대한 지출을 아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를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떠한 환경이든지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고 핑계를 대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되는 것을 보고 실천을 합니다. 물론 누구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 압니다. 저도 요즘에 남들이 사는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100만원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적게 하고 있어서 그냥 살기만 해도 100만원 모으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자산이 생기고 돈이 돈을 벌어다 준 시스템을 만든 이후에 남들처럼 살아도 괜찮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절실한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충분히 계층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인생을 변하고 싶은 절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